여기까지는 끝내고 딴 데 나갑시다. 열체의 열팽창. 자, 지금까지 배운 건 고체 열팽창이었고요. 고체 열팽창. 고체는 상태에 따라서 또는 물질에 따라서 그다음에 처음 길이에 따라서 팽창하는 정도가 다 다르다라는 걸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그럼 기체는 열팽창을 많이 하죠. 가장 많이 하는데 기체는 물질, 그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팽창하는 정도가 다 똑같아요. 기체는 다 똑같습니다. 존재 안의 인력이 거의 다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봐요. 기체의 열팽창 정도가 물질에 관계없이 다 똑같다는 거 하나 있고요. 그러면은요, 분자 간의 거리가 멀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이는요, 진공이에요? 그렇죠, 진공이. 그럼 숨을 어떻게 내요? 자, 그 진공 중에도 산소, 산소 찾아내서 숨을 쉬는 거야. 우와, 그렇게 빨라요? 신기하다. 산소가 23% 들어있어, 공기 중에. 오존층 꽤 많이 씁니다. 오존층은 왜? 배웠어요. 오존층 배웠어요? 고기법. 네? 오존층입니다. 오존층 어쩌고 오존층에 나는 벌레인 줄 알았어. 아, 오존이라는 걸 배웠어요. 오쓰리가 오존. O3. 그러니까 산소라는 원소가 3개 모인 거. 그걸 오존이라고 그러죠. 오는 뭐예요? 산소. 오스가 산소 아니에요? 산소 원자가 3개 모인 게 오존, 2개 모인 게 산소. 하나 있는 건 산소 원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존도 산소 원자 3개가 모인 거죠. 해가 없으면 못한다면서요? 햇빛이 필요해요. 햇빛에 의해서. 자, 이거 볼게요. 액체가 열팽창하는 걸 실험한 거예요.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물을 담아놓고요. 가열합니다. 가열했더니 처음에 물의 양은 100ml였는데 나중에 가열하고 나서 보니까 물이 120ml야. 그러면 늘어난 문제입니다. 늘어난 액체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20이다. 2명. 20보다 많다. 20보다 적다. 적다. 맞아요. 20이다. 20보다 많습니다. 봐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하면은 100에서 120 되니까 20 증가한 거 맞죠? 근데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게 증발은 없어요. 증발량 없고요. 고려하지 않은 게 뭐냐면 가열하면 액체만 팽창합니까? 용기도 그렇죠. 용기 팽창하잖아. 용기가 팽창하는 걸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용기가 팽창하니까 봐봐요. 생각하는 단계는 이래요. 만약에 액체가 단계 첫 번째 액체는 전혀 팽창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팽창하지 않고 뭐만 팽창한다? 고체 용기만 팽창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생각해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100이라는 물이 들어있는데 가열했더니 용기만 팽창하고 물은 팽창하지 않았어. 그럼 100일까? 100보다? 적어요. 작겠죠. 그죠? 100보다 작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죠? 용기만 팽창했다면 100보다 작을 거야. 예를 들어서 용기가 얼마 팽창했냐? 2ml만큼 용기가 팽창했다면 얘는 얼마나 줄어들어야 돼? 100이 아니라. 용기가 팽창했으니까 100이 아니라 이 줄어든 만큼 얼마냐? 98이죠. 98ml로 측정이 돼야 정상이에요. 왜? 용기만 쭉 늘어나니까 물의 양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고체만 팽창한 게 아니죠. 액체도 팽창했죠. 액체도 팽창해서 얼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120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98이었던 액체가 120이 되려면 얼마만큼 증가해야 돼? 22만큼. 그래서 늘어난 액체 부피는 정답은 얼마냐? 22ml가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20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고체가 팽창한 것만큼 더해줘야 돼요. 얘기죠. 고체에 용기가 팽창한 것만큼 더해준 것이 액체가 늘어난 부피. 요거만 고려해주면 돼요. 그리고 액체도 마찬가지로 종류마다 팽창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물 챙겨볼게요. 17페이지 가운데 그림. 물, 글리세린, 콩기름, 알코올 중에 누가 제일 열팽창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제일 낮아요. 왜냐면 물 분자는 굉장히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요. 서로서로. 그러니까 팽창하려고 하면 웃기지 마 어디가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알코올은 어떠냐면 알코올을 이렇게 바르면 금방 날아가죠. 마찬가지로 분자 간에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열을 가해주면 팽창도 잘해요. 그래서 알코올이 가장 열 팽창을 잘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와 관련이 있어요? 분자 간의 인력과 관련이 있는 거죠. 분자 간의 인력. 분자 간의 인력이 가장 작은 녀석이 열 팽창을 가장 많이 하는구나라는 거예요. 물은 인력이 강한 편입니다. 자, 이런 걸 이용해서 뭐하냐? 온도계를 만들기도 하고요. 페트병에다가 음료수를 담을 때 꽉 채우지 않죠. 꽉 채우면 여름이 되면 팽창해서 퍼지겠죠. 그러면 다 망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래서 조금 작게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딱 약간 작게 들어있는 음료수를 사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골든 놈의 새끼들 이만큼 뺐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안 하면 망해요. 그죠? 근데요 너무 조그매요. 팽창을 많이 하는 물질이라고 술 샀어 혹시 알고? 그죠? 오케이 3번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바닷물의 팽창이 일어나겠죠.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질 뿐더러 열 팽창으로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우리 지구에 위기가 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휘발유, 아빠가 휘발유를 넣었을 때 꼭 새벽에 가라고 하세요. 새벽에. 왜냐면 새벽에 가면 맞습니다. 차가우니까 휘발유가 압축돼 있겠지 약간. 그러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더 많은 양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여름에 뜨거울 때 낮에 가면은 이미 팽창한 대로 팽창한 것을 집어넣으니까 손해예요. 가스는 추울 때는 가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요? 가스도 아까 기체도 열 팽창한다고 했잖아요.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간 추울 때는 안 되죠. 좀 관련 좀 없는데 다른 단어랑 관련인데요. 가산화수소요. 머리 이렇게 되면 탈색돼요? 탈색 돼요. 과산화수소가 소독약이죠. 그냥 아예 이렇게 담그면요? 그럼 무슨 색깔로 돼요? 탈색된다는 건 하얀색으로 되죠? 하얀색이 아니라 노란색 있고 노란색. 네. 이렇게 담그는 거야 아니면 그냥 가까이 대기만 해도요? 담궈야지. 다행이다. 담궈야지. 실험해야 돼. 머리카락을 뽑아서 알 거나. 자, 그렇다면 액체는 일반적인 액체들을 지금 살펴본 거예요. 일반적인 액체들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부피가 증가하죠. 즉 온도가 10도, 20도, 30도, 40도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그 액체의 부피도 점점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보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물은 좀 달라요. 물은 다릅니다. 물은 어떠냐면요. 자, 여기 4도씨입니다. 4도씨부터는 가열하면 가열할수록 온도가 똑같이 올라가요. 근데 이거 앞쪽이 문제예요. 몇 도부터? 0도씨부터 4도씨까지. 여기가 바로 예외 구간이에요. 예외 구간입니다. 왜 예외냐? 쭉 떨어져야 정상이잖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예외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요. 물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0도에서 4도까지 온도를 분명히 올리고 있죠. 근데 온도가 올라가는데 부피는 줄어들어요. 자, 부피가 무슨 관련이 있냐면요. 부피, 밀도와 관련해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공식을 갖고 있거든요.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자, 밀도라는 건 무거운 정도예요. 무거운 정도라고 하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조밀한 정도, 아주 조밀조밀 모여있는 정도를 밀도라고 해요. 밀림. 아주 빽빽하게 차이는 밀자예요. 조밀한 정도가 밀도인데 조밀하면 조밀할수록 더 무겁겠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봐봐요. 부피랑 밀도는 무슨 관계예요? 부피가 커. 그러면 밀도가 작죠. 부피가 크면 밀도가 작아지는 겁니다. 반비례 관계. 자, 부피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자,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작아지죠. 부피가 4도부터 0도까지 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면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져. 그러면 이 물은 위로 떠오릅니다. 무겁지 않으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그 터닝 포인트가 4도씨라는 거예요. 봐봐요. 그럼 4도씨.
4도씨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 냉장실 온도가 거의 4도씨예요. 그 물, 냉장실에서 물을 꺼내서 먹으면 이 물은 가장 무거운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물 중에 가장 무거운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왜? 왜 가장 무겁냐? 4도씨일 때 부피가 가장 작죠. 부피가 가장 작다라는 건 밀도가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밀도가 크다는 건 가장 무겁다는 거예요. 4도씨짜리 물이 가장 무거우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가겠죠. 저 2만 피트 밑에 수심, 저 바다 밑에, 저 밑에 저 온도는, 저 밑에 물의 그 온도는 도대체 몇 도냐는 거예요. 마이너스 온도일까요? 4도입니다. 왜? 가장 무거운 물이 저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해양 생물들이 아주 깊은 바다에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거기가 0도, 마이너스 온도라면 아무도 못 살죠. 추워요? 4도면 춥지. 냉장실 온도라고요. 냉장실 온도.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은 일반적인 액체와 물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 그거예요. 우리 얼음 만들어질 때 이런 육각형 구조 만들어지는 거 알고 있죠? 네. 그죠? 육각형 구조가 언제부터 만들어지냐면 4도씨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3도씨일 때와 4도씨일 때 예를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5도씨. 자, 5도씨였던 물을 4도씨로 만들어 볼게요. 물이니까 이런 형태를 갖고 있겠죠. 6개가 이런 형태를 갖고 있어. 근데 4도씨가 되면은 이 육각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들어져. 이만큼 만들어지고 나머지 세개는 이렇게 존재합니다. 얘보다 얘가 부피가 크죠. 그래서 5도씨보다 4도씨가 더 부피가 5도씨보다 4도씨가 잠깐만. 4도씨일 때 여기다. 4도씨일 때 가장 조밀조밀 모여있구나. 그리고 옆에 3도씨가 되면서부터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미안. 5도씨, 4도씨 때는 가장 많이 이렇게 조밀조밀 모여있어요. 그래서 부피가 가장 작습니다. 근데 4도씨에서 온도가 떨어질 때, 요 예외 구간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요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3개, 총 6개 만들어지면서 얘보다 훨씬 더 부피가 다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또 2도가 되면, 2도씨가 되면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더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훨씬 더 부피가 더 커지는 거예요. 부피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자, 이 육각형의 구조랑 관련이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바닷속에 있는 생물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볼게요. 선생님이 이거 얘기했었는데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이거 5초 때 얘기했어요. 지금 바깥의 온도는 영하 20도씨입니다. 일주일째 영하 20도씨예요. 그러면 이 물의 온도가 원래는 10도씨였어요. 10도씨. 전부 다 10도씨. 살기 가장 좋은 온도였는데 바깥에가 마이너스 20도다 보니까 어디가 먼저 마이너스 온도가 되냐? 어디가 먼저 온도가 떨어지냐? 맨 위에 요 층이 온도가 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았다가 10도였던 녀석이 온도가 쭉 떨어질 겁니다. 온도가 떨어지니까 부피가 감소하죠. 부피가 감소하니까 밀도가 커지죠. 밀도가 커진다는 건 점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죠? 무거워지는 거. 계속 무거워져서 여기 맨 끝에 물이 몇 도가 되면 4도씨 물이 되면은 가장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겠죠. 물론 4도씨가 되기 전부터도 가라앉아요. 근데 결국 다 가라앉으면 4도씨짜리 물이 맨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한 칸씩 위로 밀려 올라가겠죠. 밀려 올라가면 얘가 4도가 되고 여기는 10도, 여기도 10도, 그 다음에 또 온도가 내려가니까 이 10도짜리 물이 또 4도가 되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여기 10도가 올라가겠죠? 여기 4도씨. 올라가면 여기 4도씨. 결국은 전부 다 몇 도가 되는 거야? 4도씨가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도니까 맨 위에 층이 4도씨에서 온도가 더 떨어지겠죠. 몇 도? 3도씨로 떨어집니다. 4도에서 3도로 떨어지면 부피가 오히려 증가하죠. 부피가 오히려 증가하면 밀도는 작아지니까 3도짜리 물은 밑으로 내려와 안 내려요. 부피가 작으니까 밀도가 작은 거야. 부피가 크니까 밀도가 작은 겁니다. 즉 가벼운 물이에요. 4도가 가장 무거운 물이고 3도는 가벼운 물이니까 위에 그냥 남아있어요. 위에 남아있으니까 3도짜리만 계속 얻어맞죠. 너 계속 죽어봐. 2도 떨어집니다. 못 내려와 또 가벼우니까 1도 떨어집니다. 결국은 얘가 몇 도가 된다? 0도씨가 되어서 위에서부터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으면 아래서부터 얼어요. 그럼 모든 생물이 다
죽겠죠. 근데 위에서부터 오니까 이렇게 얼음이 만들어지면서 마이너스 20도가 한 달 동안 몰아치더라도 이게 방패의 역할을 갖고 밑에는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줘요. 이 얼음의 역할입니다. 얼음이 이 바람을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의 특성이 되겠네요. 자, 17쪽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풀어볼게요.